근데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점으로 남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동에서 흉 심리 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디 네팔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네팔 갔다 왔어요. 왜 가셨을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궁금증을 좀 해소하려고 갔다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궁금하셨을까요? 제가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싱잉볼에 입문한 지 조금 됐는데 네. 처음에 입문할 때 궁금증이 많잖아요. 뭐든지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근데 싱잉볼에 처음 제가 입문했을 때 해소되지 않았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미신적인 접근이었어요. 아, 네. 미신이라는 것이 네.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미신? 저는 우선 종교가 없고요. 하지만 네.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또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미신이라는 게 허구, 허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제가 해석하기로는 미신이 그래요. 그런데 싱잉볼이 너무 좋은데 이 싱잉볼을 미신적인 접근으로 다가오는 해설을 듣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제 마음에서도 이게 너무 좋은데 뭔가 불편함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 네. 미신적이라는 것이 어떤 네. 이걸 통해서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조금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 싱잉볼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완을 경험하잖아요. 네. 이완 굉장히 이완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을 접하는데 그 순간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싱잉볼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내가 나도 모르게 묻혀뒀던 이런 것들이 건드려졌구나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인 기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탐색할 용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이게 뭐지? 누구나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신이란 표현은 약간의 그 어떤 좀 새로운 체험? 그런 새로운 걸 체험? 트랜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랜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미신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팔 가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신이다. 그걸 느끼고 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미신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게 한국에서 여러 공부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았는데 네팔에 가서 네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바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싱잉볼도 배우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불편함, 싱잉볼에 대한 미신적인 접근?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들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팔을. 근데 전혀 몰랐어요. 공부를 안 했고 또 제가 막 깊은 어떤 불자가 아니다 보니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부처님과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오로지 싱잉볼의 시작은 네팔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에 가면 나의 궁금증이 사라질 거야. 이 일념 하나로 갔는데 요거 하나 해소하려고 갔는데 이만큼을 얻어왔어요. 왜 신들의 나라라고 하는지도 알겠고 그냥 모든 내가 마주하는 모든 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이론으로 또는 영화로 어떤 다큐멘터리로 접했으면 저 미신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팔에 가서 그 현지의 공기 속에서 현지의 문화 속에서 접하니까 내가 믿으면 미신이 아니고 내가 믿지 않으면 미신이다. 이게 너무 명확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표현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하고 마주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구나. 이런 걸 정말 그냥 그런 느낌으로 계속 느낀 것 같아요. 네팔 가면 어느 지역을 가나 제가 느낀 걸 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가보셔야 해요.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사찰이나 이런 데서 못 느낄 부분들인가요? 정서가 달라요. 굳이 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소울을 갖고 있는데 네팔에 가서 그렇게 감명받을 이유가 뭐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어떤 사대주의처럼 그 나라의 무엇이 되게 멋있어서 이거를 찬양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신을 숭배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신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라는 마음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심지어 사물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명상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팔 사람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해요.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얇게 반죽해서 튀기는 게 있어요. 지포맛 같기도 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주변 상가에 비해서 노점상을 하시는 어르신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의 눈빛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이분은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 그거를 그냥 너무 느껴버리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거를 느끼니까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서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네팔에 매료되는지 알았어요. 심지어 저는 정말 차가 엄청 많은,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 서울 같은 수도 카트만두에만 있었는데도 이러는데 나중에는 포카라 같이 자연경관이 히말라야 산맥이 눈앞에 팍 펼쳐지는 그곳에 가면 또 어떤 걸 느끼게 될까? 얼마나 내 마음이 더 비워지고 내가 지금 여기를 사는 기분을 느끼게 될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네팔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까 서두에 모든 인간은 신이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그 말을 굉장히 불손하고 불경스럽고 오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교육을 또 많이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말의 이면에는 휴머니즘을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종교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신이다라는 말을 좀 손쉽게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종교가 뚜렷이 있는 분에게는 제가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제가 얘기한 건 어떠한 그런 신적인 정말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감정, 그런 반짝임. 누구나 갖고 있는 반짝임. 근데 종교적으로 또 그게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누구나 갖고 있는 반짝임을 내가 모를 때 내가 자꾸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힘들어지는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명상도 해보고 싱잉불도 찾아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반짝임을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나랑 충분히 대화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센터를 오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 어떤 신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찾는다라고 네팔에선 표현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팔 다녀오셔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저요, 더 많이 되게 소중해요. 일상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 명상을 네.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점으로 하신 말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맞아요. 이런 거를 좀 말씀하시던데 네.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건 전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성취를 하고 목표를 달성을 하면 당연히 기쁘죠. 만족스럽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혼자 있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면 막 내가 뭔가 된 것 같기도 하잖아요. 막 어깨도 뿜뿜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목표 달성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1년 동안 노력해서 자격증 하나를 땄어. 끝이죠. 이걸로 돈을 벌어 먹더라도 끝이에요. 이걸 달성한 순간 끝이에요. 근데 계속 내가 무언가 이렇게 나를 어떤 옥죄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만 만족을 느끼려고 하면은 삶이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이 태어난 이 시간을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것에 먼저 만족하는 연습이 시작되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일상에 감사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선생님이랑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이게 되게 감사해요. 근데 네팔 갔다 와서 이게 좀 더 진해졌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이 되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제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저는 저라는 사람이 좀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쓰일 거냐? 그거에 대한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되고 저런 직업을 가져도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100세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살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제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저의 나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승현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나랑 만난 이 시간이 도움이 됐다라면 저는 그냥 제가 충분히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네.